우리는 고대 문화가 역사의 다양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그리고 마야, 그리고 아즈텍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천문학에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죽음과 의식과 매장에 사용되었다고 믿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피라미드가 전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매년 10만 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보스니아 피라미드. 그것은 실제 피라미드일까요? 아니면 그냥 언덕일 뿐일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싼 이 미스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 매력의 일부이며 관광객들이 보스니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보스니아의 중세 수도였던 비소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파기로 한 결정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발굴 작업은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다른 지역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보스니아 피라미드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와 그와 관련한 뒷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사라예보에서 북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는 피라미드 또는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태양의 피라미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높이가 220m에 이릅니다.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약 147m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비해 비교적 작아 보이는 것이죠. 또한 다른 것들도 이름을 붙였는데 달, 용, 사랑, 그리고 지구의 피라미드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의 참혹한 사건 이후에 자금을 확보하고 보스니아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완전한 날조이며 단지 언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16년 동안 텍사스 휴스턴에서 살았던 샘 오스마나지치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보스니아에 왔습니다. 그의 주장은 12,000년 전 초기 유럽인들이 보스니아의 지구상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단지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곳이 아마 매장지일 수도 있고 입구일 수도 있지만 서쪽과 북쪽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장식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디서나 석조 구조물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피라미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약 12,000년 전의 것이라고 하며 그 기간 동안 유럽의 대부분은 1마일 두께의 얼음 아래 있었고 아직 농업을 발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구조가 지구상에 지어진 가장 큰 피라미드 복합단지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렇게 주장했던 당시 2005년에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소코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제니카에서 태어났으며 사라예보 대학에서 국제경제학 및 정치학 석사학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지나 역사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는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보스니아를 떠나 1993년 미국 휴스턴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금속 가공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가 텍사스에 머무는 동안 아즈텍 그리고 잉카, 마야 문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남미의 피라미드 유적지를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보스니아에 출판하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2005년 4월 보스니아에서 자신의 책을 열심히 홍보하는 동안 지역 박물관과 보스니아의 중세 왕이 살았던 곳인 비소키 유적이 있는 비소치차 정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언덕이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곡을 가로질러 보았고 어느 날 보스니아 달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세 개의 삼각형 면과 평평한 꼭대기를 가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침판을 참고하여 피라미드의 측면이 완벽하게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당국으로부터 굴착에 대한 허가를 받아내게 되었고 일부 샘플을 찾아내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스니아의 심장부에 숨겨진 계단형 피라미드가 있다고 발표하며 보스니아 태양의 피라미드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속하게 재단을 설립하여 발굴 및 보존 작업을 위한 자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사라예보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립박물관의 큐레이터였던 아마르 카라푸스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당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가 쓴 피라미드에 대해 읽었을 때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설마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비소코는 사라예보에서 제니차까지 이어지는 계곡의 남쪽 끝 근처에 있습니다. 이 계곡은 수세기 동안 채석되어 왔으며 그러한 지질학적 역사가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약 1000만 년 전에 중앙 보스니아 산이 침수되어 40마일 길이의 호수를 형성하면서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백만 년 동안 산이 계속 솟아오르면서 퇴적물이 호수로 흘러들어가 바닥에 층을 이루게 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계곡을 파다보면 비단처럼 얇은 점토 퇴적물에서 사안판 또는 두꺼운 여감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두께의 층이 교대로 형성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편 피라미드라고 주장했던 오스만 하지치는 2006년 초에 인근 투즐라 대학의 지질학자 팀에게 비소치차의 핵심 샘플을 분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주장했던 피라미드가 그 지역의 다른 산들과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결과 보고서를 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하지치는 언덕을 파헤치는 일에 수십 명의 노동자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이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발굴을 통해 비소지차에서는 부서진 여감층이 드러났고 플레세비차에서는 미사질과 점토층으로 분리된 금이 간 사안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해 여름에 그곳에서 10일 동안 분석한 보스턴 대학의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결과 그가 발견한 것은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특이하거나 장관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으며 매우 간단하고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보스니아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지형은 실제로는 매우 일반적인 지형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의 고고학 지질학자인 폴 하인리히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서 플래티런이라고 불리며 서부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의뢰한 투즐라 대학의 지질학자 팀에 다른 산들과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 분석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요하지 않고 비소치차의 블록이 고대 건축업자들이 부어서 만든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콘크리트 이론은 1982년에 프랑스의 재료과학자였던 조셉 다비도비츠가 세운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블록이 거의 모든 전문가가 믿는 것처럼 조각된 것이 아니라 석회한 콘크리트로 주조가 되었다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설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인지 오스만 하지치는 플레세비차의 사안판을 포장된 테라스라고 계속 부르며 주장했던 것이죠. 또한 쇼우라는 사람에 따르면 당시 그곳에 투입된 작업자들은 달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곳이 마치 계단식 측면처럼 보이도록 그들이 층 사이의 언덕을 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특히 균일한 블록들과 타일의 모양은 그곳에 방문하는 고위 인사와 언론인 그리고 마을에 도착한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뒷 이야기는 남겨둔 채 오스만 하지치의 보스니아 피라미드에 대한 발표는 미디어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을 보려는 새로운 관광객들의 꾸준한 방문을 촉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 비록 유골은 없었지만 1만 2천 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고분과 치료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소치차의 돌, 그리고 용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세 번째 피라미드와 그가 애착을 갖는 지구의 사원이라고 명명한 두 개의 언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다양한 전문가를 모집했는데 예를 들어 2007년 사라예보 측지연구소의 측량사인 엠베르 부자는 태양의 피라미드가 완벽한 정밀도로 북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던 보스니아는 그곳의 인구 중 약 48%를 구성하는 민족 보스니아인이 있고
두 번째는 세르비아인, 그리고 세 번째는 크로아티아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곳은 시장실을 장악하고 있는 보스니아인의 민족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죠. 보스니아인 국가신화의 중심적인 교리는 보스니아인이 보스니아 중세 귀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14세기 비소키 성 유적은 비소치차 언덕의 정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곳을 태양의 피라미드 꼭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징적인 아이콘은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보스니아인에게 매우 상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비소코가 유럽 문명의 요람이었고 보스니아인의 조상이 고대 이집트인조차 능가하는 건축가였다는 그들의 믿음은 이제 민족적 자부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립기념물 보존위원회의 역사가 두브라브코 로브레노비치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은 보스니아인들이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피라미드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보스니아인의 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피라미드가 특정 국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것은 보스니아인이나 이슬람교도 그리고 세르비아인이나 크로아티아인 피라미드가 아니고 나라와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여전히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추방함으로써 민족적으로 순수한 작은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전쟁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사건은 1995년 세르비아군이 유엔이 당시 보호하고 있던 스레브레니차 마을을 장악하고는 군인 연령대로 보인 보스니아인 약 8천여 명을 처형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고고학의 정치적인 사용을 연구했던 웰슬리 칼리지의 인류학자 필립 콜은 오스마나 지치가 주장하는 피라미드가 그 동구권에서 공통된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이 모든 토지와 영토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사람들은 이념적 공통점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위대한 조상이 있고 그 시기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들은 이 특별한 장소를 그들의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큰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어떤 곳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비치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매우 악성적일 수 있다는 것이 필립 콜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발칸반도 전문가였던 안드라스 리들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보스니아 피라미드는 정말 끔찍한 경험에서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회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자기 확신이 절실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과연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피라미드가 존재하며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고학적 주장은 오랫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1912년에 영국 고고학자들은 인간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영국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잃어버린 고리를 만들기 위해 현대의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을 결합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 생물학자인 리차드 리키는 나중에 영국 엘리트들이 그들이 최초가 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가짜 갈고리나 줄 같은 것을 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보다 최근 시점인 2000년경에는 일본 문명이 무려 70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했던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알고 보니 그가 미리 만든 유물을 발굴 예정 장소에 몰래 묻어두고 나중에 공식 발굴 작업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후지무라의 유물은 이미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큰 업적으로 여겨졌었는데 그러한 조작이 들통나면서 일본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었으며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셸 밀러는 고고학 저널에서 그들이 이미 믿고 싶어 했던 것, 즉 일본 국민의 위대했던 고대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중 언론뿐만 아니라 기득권도 그 어떤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쓰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보스니아 피라미드도 진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스니아 학자들은 그의 피라미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2006년 4월 21명의 역사가, 지질학자,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여러 보스니아 신문에 게재된 서한에 서명하면서 발굴 작업이 매우 아마추어적이며 적절한 과학적 감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반면에 일부는 지역 텔레비전에 나와 보스니아 민족주의자들은 피라미드 반대자들을 부패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며 이메일로 피라미드를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면서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발칸반도의 저명한 고고학자 중 한 명인 국립박물관의 질카 쿠준지치 베자직은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트램에 탔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을 밀쳐내며 당신은 보스니아의 적입니다. 당신은 이 트램을 타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그는 당시 위험하다고 느꼈음을 회상했습니다. 여기서 트램은 공공도시 거리의 트랙을 달리는 기차를 말합니다. 또한 사라예보 대학의 역사학자 살메딘 메시오비치는 그들의 공격이 지속적이고 매우 끔찍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동료들이 있다 라고 말하며 매일 압박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로 전까지 유럽 고고학자 협회 회장을 지낸 피라미드 회의론자 앤서니 하딩은 영국 엑서터 대학교 사무실에 앉아 자신을 바보이자 세르비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매우 두꺼운 편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2006년 6월 당시 보스니아의 슐레만 티이크는 피라미드 재단의 활동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발칸반도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에게 새 피라미드의 유적을 보기 위해 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피라미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딩을 포함한 외국 학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직결했으며 6개국을 대표하는 25명의 외국 학자들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마스우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 피라미드 재단의 그곳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당해 보였습니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연방의 문화부 장관이 2007년에 재단의 허가에 대하여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재단에 갱신을 해주지 않았을 때 당시 연방 총리에 의해 그 조치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총리는 당시 현장 방문 후에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을 왜 우리가 부인해야 합니까? 라고 기자들에게 말하며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 대통령직 위원도 그들의 피라미드 프로젝트가 그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셰벌로부터 22만 달러를 포함하여 비소코 마을에서 24만 달러, 그리고 연방정부로부터 4만 달러 등을 포함한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게 됩니다. 한편 사라예보에 있는 국립박물관은 전시 피해를 복구하고 약 200만 개 이상의 고고학 유물과 수십만 권의 책을 포함하는 소장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충분한 자금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비평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보스니아 과학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희소자원을 망가뜨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평가들은 보스니아의 고고학적 유산에 대한 잠재적인 손상을 언급하면서 사라예보 대학의 고대사 대학원생은 보스니아에서는 유물을 찾지 않고 정원을 파낼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민족주의적 내분으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톤 평화조약에 의해 1995년에 설립된 독립기구인 국가기념물 보존위원회는 이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고된 유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국가기념물 보존위원회 구성원의 접근이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현지 그 피라미드 재단은 말 그대로 지하로 내려가 비소코의 고대 터널이라고 말한 일련의 것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터널이 세계 피라미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잘 뭉쳐지지도 않는 모래와 자갈을 통과하는 3피트 높이의 비좁은 통로로 되어 있는데 그는 관광객을 위해 터널의 높이를 7피트 높이의 도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빙하기가 끝날 해수면이 1500피트 상승했을 때
터널이 부분적으로 채워졌다고 말하며 15,000년 전에 그 장소로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바위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보스니아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오스마나지치가 한때 고용한 지질학자였던 나디자 뉴키치는 그녀가 처음 바위를 보았을 때 당시에는 바위에 글이 쓰여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가보았을 때 그녀는 바위에 새로 잘린 자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재단 직원 중 한 명이 자신과 자녀의 이름의 첫 글자를 마치 고대에 새긴 것처럼 새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게재된 후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던 지질학자 누키치에게 다시 물어보려고 추가로 연락하려는 시도는 헛수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피라미드 또는 언덕은 사라예보의 북서쪽에 있는 비소코 마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중세시대의 보스니아의 수도였고 중세 요새의 유적이 언덕 꼭대기 위치에 방어적인 전력적 가치를 감안할 때 다른 문명은 이 위치에 아마 주요 시설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그들이 굴착 과정을 사용하여 언덕의 피라미드 모양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전쟁 후에 보스니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교한 사계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너를 관광지의 일부로 개방하고 있으며 아직 그 피라미드 본체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피라미드가 진짜라고 믿고 있으며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기는 것은 우리가 늘 보아왔던 이집트의 거대하고 멋진 큰 돌들이 빼곡히 틈조차 없이 서 있는 터널이 아닌 좁고 작은 돌들이 가득한 터널과 함께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이나 산책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기념품 가게로 가득 차 있으며 피라미드가 진짜인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엿보고 싶어하는 관광객에게 피라미드 테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의 그림자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사람들의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의 전경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보스니아 피라미드의 경우가 결국에는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류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상당한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디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나 새로운 역사의 탐험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땅속 터널보다는 외관에 덮인 것들을 제거하여 그 본 모습을 빨리 나타내게 하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